법인 만들면 막 대출해줘요? 법인으로 대출받는 게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임대소득이 합산되는 게 세금 폭탄 맞는 거거든요. 근데 법인으로 운용하시게 되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가끔씩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 내용이 법인은 언제 설립하나요? 저 법인 만들고 싶은데요. 미리 만들면 안 될까요? 어차피 만들 거니까 미리 만들어 놓고 준비하고 있다가 좋은 물건이 있으면 딱 사서 법인에 넣으면 되지 않을까요? 이런 질문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싹 그걸 한번 정리해 볼게요. 어떤 순서대로 법인을 설립하냐? 여러분이 부동산을 취득할 건데 예를 들면 오피스텔도 될 수가 있고 상가도 될 수가 있고 지식산업센터도 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뭐 주택도 될 수가 있고 그런 것들을 요번에 살 때는 법인으로 사야겠다라고 딱 생각하는 순간이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법인을 먼저 설립하는 게 좋으냐 아니면 구입한 다음에 하는 거냐 뭐가 좋냐라고 물어봤을 때 그걸 정리하는 기준을 설명드릴게요. 제가 만약에 상가 건물을 산다 뭐 예를 들어서 그렇게 설명해 볼게요. 요번에 제가 다세대 건물을 짓기 위해서 땅을 사잖아요. 그것 역시도 똑같은 형태로 했어요. 첫 번째는 계약을 제 개인 명의로 합니다. 그리고 개인 돈을 줘요. 계약금을. 왜냐면 법인이 통장이 없잖아요. 법인도 없고 그러니까 개인 돈으로 먼저 지불하고 계약을 씁니다. 그리고 특이하게다가 이렇게 적는 거예요. 잔금 시 명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그럼 매도인이 물어보겠죠. 누구한테 변경되는데요? 제가 법인으로 변경할 수 있는데 아직 법인이 설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계약서는 이렇게 쓰는 거고요. 나중에 법인으로 바뀌게 되면 변경해 주시면 됩니다. 라고 하면 안심하고 써주십니다. 계약이 완료되면 그 다음에 법무사한테 어차피 계약이 완료됐기 때문에 취등록세하고 다 납부해야 되잖아요. 그거를 법무사를 통해 하기 때문에 법무사 상담을 받으면서 법인으로 취득할 거니 법인을 설립해 주세요 라고 하면 법인 설립에 관한 여러 가지 서류들을 준비해오라고 합니다. 어려울 거 없습니다. 두 가지 서류를 준비하게 되어 있는데 발기인 의사록이라는 게 있어서 이걸 만들고 그리고 정관이라는 걸 만들어요. 두 개를 만드는데 이 역시도 법무사가 다 해줍니다. 저는 도장만 갖다 주고 대표이사와 감사 정도만 선임할 사람을 하면 되죠. 그래서 대부분 제가 대표이사고 아내가 감사 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어떤 목적의 법인입니까?를 적어보라고 합니다. 여기 두 번째 항목 정관이 들어있는 건데 법인을 설립해서 어떤 일을 할 건지 다 적어서 제출하면 돼요. 주택임대업을 하고 싶으면 주택임대업, 나중에 비주거용 임대하고 싶으면 그렇게 적으시면 되고요. 태양광 발전소를 하고 싶으면 미리 적어 놓으셔도 되고요. 강연업을 하고 싶으면 강연업에 대한 걸 미리 넣어 놓으시면 됩니다. 법인 만들 때 얘가 앞으로 죽을 때까지 할 수 있는 모든 사업을 다 생각해보고 다 적어서 법무사한테 갖다 주면 법무사가 그 업종에 제가 적은 건 막 이상하잖아요. 유튜버 이렇게 적어 놓으면 유튜버가 어떤 업종인지에 대한 걸 다 적어서 여기 법인에다 기록을 해준다는 거죠. 정관에 기록됐다고 반드시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향후에 할 수도 있으니까 미리 적어 놓는 거죠. 나중에 정관을 또 바꾸려면 비용이 또 들어갑니다. 한 30얼마 정도 비용이 발생하니까 미리 생각해서 구상을 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정관을 만들고 발기인 회의록도 만들어서 이 두 가지만 준비가 되면 법원에 법인을 설립하는 절차를 법무사가 밟아주시는 거죠. 예상되는 시간은 한 열흘 정도면 됩니다. 좀 빨리 하면 뭐 일주일만 해도 되긴 하는데 만들면 법무사가 법인 도장과 법인 그 카드하고 이렇게 두 개를 지불을 하면서 법인이 설립됐다라고 이제 안내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그거하고 그 다음에 자본금, 우리는 얼마로 법인을 설립할 거냐에 대한 자본금 형태만 잡아가시면 되고요. 그래서 법인을 설립이 된 다음에 그 다음부터 해야 되는 거는 법인 인감도장과 법인 등기부등본, 법인도 등기부등본이 있어요. 법인 등기부등본과 그 다음에 법인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그거를 가지고 세무사 사무실에 가셔서 사업자 등록을 내셔야 합니다. 물론 국세청 가서 바로 만들 수도 있겠지만 어차피 법인은 세무서 사무실을 등록해서 기장을 맡겨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 선정이 돼 있으실 거라는 거죠. 요청을 해서 사업자 등록증 아시죠? 국세청에서 나온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해 줍니다. 이렇게 발급되어 있는 건 이거 국세청에서 만들어준 서류죠. 그 다음 해야 될 거는 사업자 등록증을 가지고 은행에 가십니다. 은행에 가셔서 통장을 개설하셔야 돼요. 법인 통장을 개설하시고 물론 인터넷 뱅킹이라든지 이런 거 다 하셔야겠죠. 그래서 법인 통장을 개설하고 나면 처음에는 뭐 이체 한도를 굉장히 낮게 잡아서 주는데 계약할 거라고 계약서를 같이 가져가서 보여주면 계약 잔금 정도를 이체할 수 있을 정도의 한도로 높여줍니다. 요즘 법인으로 이제 대포 통장 만드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아마 은행에서 그런 규정을 정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루에 200만 원 이상 이체 못하게끔 이렇게 막혀 있어요. 근데 우린 잔금 치려면 큰 돈이 오고 가야 하잖아요. 그러면 계약서를 가지고 가세요. 나 이거를 잔금을 치
치를 목적으로 법인을 설립하는 거고 이걸 치러야 된다 하면 한도로 리밋을 올려준다는 거죠. 그래서 통장을 개설하고 나셔서 이제 잔금을 치시면 됩니다. 잔금을 치기 전에 매도인한테 법인이 설립됐으니 다시 법인 통장에 있는 돈을 가지고 매도인한테 계약금을 다시 줍니다. 매도인은 계약금을 2번 받았죠. 개인 저한테도 받았고 법인한테도 받았어요. 그러면 2번 받았으니까 이 첫 번째 받은 돈은 다시 개인한테 돌려주세요 라고 한다는 그 상태에서 법인으로 계약서를 다시 써서 잔금을 치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등기가 완료되고 여러분들이 부동산도 취득을 하고 법인도 생성이 되면서 지금부터 법인 통장으로 모든 것을 이루어 나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다세대 건물 지금 지려고 하는 것 중에 철거공사를 한 적이 있어요. 철거공사도 마찬가지로 법인이 설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먼저 다 지불을 했고요. 그리고 나서 법인이 설립된 상태에서 다시 이 철거업자한테 돈을 다시 지불하고 제 개인 통장으로 다시 돈을 받는 형태. 향후에 그 법인이 설립되기 이전에 사용했던 비용들을 다 법인 통장에 집어넣는 거죠. 아주 완벽하게 만들어 놔야 하거든요. 얼마를 지출했고 얼마를 벌었는지를 정확히 기록하는 게 법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확실히 처리를 해 놓으셔야 돼요. 이렇게만 처리하시면 여러분들이 법인을 설립해서 부동산을 매입하는 과정이 이제 끝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미리 법인을 만들어 놓을 필요는 없다. 법인을 만드는데 비용 들어가고요. 법인 만들 때 자본금을 통장에 항상 넣어놔야 하고요. 세무서 사무실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기장료를 납부해야 되는 이 3가지 불편함이 있으니까 미리 하실 필요는 전혀 없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좋은 투자 많이 하시고 세금 걱정되신다면 법인으로 투자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니까 한번 고민하셔서 여러 가지로 알아보시고 좋은 투자하시길 응원해 드리겠습니다.